그 최민희 의원이 지금 꽤 안정적으로 1위를 어쨌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청래 후보 쪽의 고민은 이성윤 의원이에요. 아, 이성윤을 어떻게 구하냐 마냐. 맞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최민희 의원이 일부 희생을 하더라도 살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는 이제 매칭이 최민희 중심으로 매칭인데 그 표를 뭐 양보하더라도 이성윤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그렇죠. 최민희 그게 의원의 이익이죠. 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최민희 의원 뭐 찍는 그때 월에 태어나신 분이 맞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월 이제 그러니까. 운과 그게 달라졌나. 뭐 나중에 또 홀짝제도 등장을 해가지고 홀짝에 최민희 의원은 뭐 다 들어가는 구조 이런 그림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민수 네. 후보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수와 이성윤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구분을 할까? 아니, 근데 모욕하는 게 한민수와 아니라. 이성윤의 차이는 우리 정치부 기자인 박순봉 기자는 좀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아까 서미아 의원 약진을 좀 예상하기 어려웠듯이 사실 한민수 의원보단 이성윤 의원이 더 인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전에 맞습니다. 직전까지. 그 예를 들면은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계엄을 예측을 맞아요. 했기 네. 때문에 인지도도 높고 또 유튜브 그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한민수 의원은 좀 예측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자면 아까 그 안에 그 복합적인 과정에서 후보들을 골라내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뤄진 과정 같은데 아마 그 메커니즘까지 알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그 어떻게 개파 대항전을 연상케 하는 그 TV 토론회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의외의 인물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영상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아니 동료 의원이 경쟁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된 박쥐라고 멘트죠, 했던 이거는. 내용을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 이런 게,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제 문제의식은 송영길 후보를 지원하면 송영길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한 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석 후보를 한 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혓바닥 길죠. 예, 그리고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들어갔다면, 네. 그때 뭐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의원님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대화의 양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과를 할 때 가정법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이런 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갔다면은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운 나쁘게 그게 귀에 들어간 걸 사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하. 그건 여전히 문제 의식으로 살아 있는 건데. 최민희 의원의 언수를 보면 네. 그런데 내가 부주의하게 그런 말이 네 귀에 들어가게 돼서 그걸 사과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 사과에 대해서 약 납득을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석현 평론가는 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의 수준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익히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저렇게 많은데 저걸 못 참나? 저걸 막 참을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찍는단 말이야. 네. 가면 당연히 의식이 엄청 되는데 이게 평소에 그게 막 사시는 겁니다. 이게 막사니즘입니다. 이게 막 사시니까 그걸 못 참고 계속 삐져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만 하면 이제 서로 일배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 일배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로가 네. 김민석 후보도 똑같이 그러셨는데 그냥 저거는 뒷담화가다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건 일배 간니 많이 네. 얘기하는 과정도 사실 김종대 의원님 방식으로 얘기하면 김영호 의원님이 저렇게 문제제기하는 것도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어른스러운 느낌이 아닙니다. 아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너 나 욕했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의 수준이야 익히 저희가 모두 공유하지만 이거를 뭐 너 뒤에서 나 욕했지 이런 자체가 집권 여당에 그렇게 좀 말해준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 비유의 적절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당권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김민석과 송영길 두 사람을 다 지지한다. 연대를 지지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두고 박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비유예요?
글쎄 뭐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럴 때는 두 얼굴이라고 아수라 백작에 비유한다든가 네. 카멜레온이라든가 프랑켄슈타인도 있고요. 프랑켄슈타인 많거든 적절한 비유가. 그런데 박쥐라는 동물로 비하를 한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거요. 네. 예, 그래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쁜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수라 백작 더 나쁜 뭐가 타당한 지적이에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거나 이 얘기 하실 거예요, 기자님. 아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 동물이니까. 아수라 백작이나 프랑켄슈타인은 변형된 인간의 변형된 괴물이. 그렇죠. 본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인데. 이거는 인격이 있거든 인격이. 근데 박쥐 왜 동물에 비유할 때는 뭐냐면 약간 급이 낮아진다고 이게. 사실 박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없죠.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이런 어떤 비하성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상황들 전대에서 상황을 보면서 그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후보가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런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치.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렇게 비난 발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워낙 있으니까 뭐 이 발생하는 것 정치권에는, 자체에 네.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특이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서 멱살 잡았다 그걸 봤을 때 권영진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접근하진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 이렇게 알아보는 편이고 글쎄요 뭐 저 정도로 시청자분들도 놀라시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저런 일들이 종종 박쥐 정도로는 있으니까 안 놀란다. 뭐 네. 표현들은 있으니까 아니 저도 보좌관 오래 했고 현역 의원 해보셨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이.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저 TV 톤에서 주고받는 모양이 약간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참 고민되는 건데 그만큼 일단은 이 전당대회가 소재가 빈곤하고 아, 철학이 얕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인신 공격과 약간의 어떤 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된 단상으로 우리가 감정 싸움 변질의 이런 모습이다. 장면을 이해해야지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 그러면 한국 정치 망한 거지 그러면 이게 뭐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게 최민희 의원님이 너무 빌미를 많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 전당대 이틀 정도 그 충청과 부울경 돌면서 짤이 너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많이 보이기에 나오긴 참 많이 민망할 나왔어. 네. 정도로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친청인지 친명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 그 클래스 이러면서 공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그 질의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왜 졌어요? 이걸로 또 레전드 한번 남기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금쪽이에 민주당 그 망할 짓은 다 하고 다니십니다. 참. 근데 이게 말씀하신 취지를 좀 넓혀서 보면은 요즘 전당대회가 당연히 핫하니까 의원들 만나면 다 전당대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씩 제가 소수 의견으로 듣는 거는 전당대회 이후를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대 이후에 이 당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심지어 친명 쪽에서도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럼 민주당이 갑자기 확 좋아질까? 그렇게 막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혹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선거 책임을 또 져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서울시장 예를 들면.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네. 있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그럼 만약에 못 이기면은 당대표가 또 버틸 수 있어? 이게 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서로 개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고 네. 물론 뭐 최근에 떨어지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내지는 민주당의 총선 여러 가지 다 연결돼서 올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시각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명청 프레임이 갖고 있는 프레임의 힘인데 이 프레임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같은 줄 알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낯설어지고 우리가 다른 존재구나 하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서로가 인식했을 때. 그렇죠. 이건 정신적 분열이에요. 나중에 물리적 분열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기 추임새가 좋아. 그냥 아니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그 명청 프레임에 변형되는 재생산 구조 또 이걸 소비하는 모양들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친밀한 가까운 동지가 이제는 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 나와 그들 구별짓기. 이런 식이 네. 이런 식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분열의 문턱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쓰셨냐면은 민주당 전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셨어요. 본인에게 죄송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을 소환합니다. 전대에서 압도적 1위로 바람을 일으켰지만 과유불급 지나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시면서 중략하면 이후에는 지금 우리 전대에는 너무 많은 정봉주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봉주 2, 3, 4 박지원 의원이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까요? 근데 요즘은 최민희 의원님 사례를 정봉주 의원 예전에 사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1등 하다가 고꾸라질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 얘기가 가장 재밌는 게 당대표 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만약 김문석 후보가 이제 만약 된다면 일종의 주어진 과제가 무겁죠.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 바꾸지 않으면 정말 이 반등의 기미가 없을 겁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우려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내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전 유시민 작가가 이제 거의 틀린 말 많이 하시지만 정계 개편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는 그게 주체가 누구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거를 이재명 정부에 던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듯이 그렇죠.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걸 받을 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한계 놀라운 변화네. 그렇죠. 친한계 분들 왜냐면 워낙 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친한계 분들이나 장동혁 걔도 이대로 총선 치르면 1대1 구도에서 지니까 중대 선거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소수당들은 워낙 늘 환영할 거고 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를 대표되는 그분들이 따로 조국 당에서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이 당에서 이제 그분들이 옛날에 뺏겼으니까. 선거법 개혁을 가장 반대했던 분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수요가 있을 수 그렇게 있다. 된다면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수를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을 친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이 뭐 마크롱 모델 같은 걸로 다수파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중도 실용까지 나아가서. 저는 이 정도 기획을 해야 이 정부가 성공하거나 살아남는 얘기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